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19년도 1회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19년도 2회차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바뀐 사항이 있는데요. 본 영상서부터는 1회만 강의를 하고요. 19년도 1회차에 40분이 좀 넘게 걸려서 효율성을 고려해서 1회만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A4지와 계산기를 좀 준비하시고 문제를 읽고 잠깐 정지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풀고 그 풀이 과정을 저와 함께 이제 체킹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해하셨죠? 인생을 먼저 살아온 건반장의 명화, 조지프 슌페터의 창조적 파괴 이론을 이번엔 좀 가지고 왔습니다.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혁신을 강조하신 분이고요. 이 이론은 기존의 경제 구조와 기술이 새로운 혁신에 의해 지속적으로 파괴되어 재창조되는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슌페터의 기업가 활동, 혁신 활동 5가지를 좀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가 새로운 상품 및 새로운 품질의 상품 도입, 그리고 두 번째가 새로운 생산 방법의 도입, 세 번째가 새로운 시장 개척, 네 번째가 새로운 원재료 또는 반제품 공급 원천의 추구, 다섯 번째가 사업 내 독립적 지위 창출 또는 파괴입니다. 이러한 혁신 활동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창조적 파괴라고 명명합니다. 문제 21번 읽어보시고 이때 이제 정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예. 21번은 전압 변동률이 작고 자여자이므로 다른 전원이 필요 없어 계좌 저항을 사용한 전압 조정이 가능하므로 전기 화약용 및 전지 충전용 발전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답은 3번 직류 분권 발전기입니다. 요거는 풀어봤어요. 내용은 여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준비하시고 22번 문제 풀어보시고 여기서 이제 정지하는 거예요. 이제 푸셨죠? 예. 이제 정지하고 있다가 이제 정지를 풀고 일시 정지를 풀고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22번은 직류 발전기의 부하 파워 곡선은 다음 어느 것과의 관계가 있는가? 여기서 답은 3번이죠. 단자전압과 계좌전류의 관계죠. 여기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준비하시고 문제 풀어보세요. 일시 정지하고 네. 23번 출력 10kW 효율 90%인 기계의 손실은 약 몇 kW인가? 그래서 공식은 엔탄의 입력분의 출력을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으로 계산할 수 있고 이 손실을 다시 효율분의 출력 빼기 출력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우리 0.9로 주어졌고 출력이 10kW예요. 그리고 이 출력을 다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먼저 나눠주고 그리고 10을 빼주면은 얘를 나눠주면은 11.1이 나오고 10을 빼주면은 1.1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시 준비 24번 문제 풀어보세요. 일시정지하고 예, 24번 문제는 다음 중 전동기의 원리에 적용되는 법칙은 요건 제가 플레밍의 오른손은 발전기, 플레밍의 왼손은 전동기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전동기는 뭐예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준비하시고 25번 문제 읽으시고 일시정지 하시고 네, 25번 문제의 경우는 유도전동기의 슬립이 증가하면 값이 커지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문제 공부했었죠. 2차 주파수잖아요. 그죠? 2차 주파수가 슬립이 증가하면은 값이 커집니다. 여기 보면은 이 공식 가지고서도 슬립이 커지면은
F1의 슬립이 커지게 되면 F2가 커지게 되잖아요. 그죠? 요 공식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고, 이거는 나왔던, 여러 번 나왔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러 각도에서 이게 물어봅니다. 그 각도만 다르는 거지 근본적인 원리는 대부분 다 비슷한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와 공부하면서 그 좀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1번, 25번 준비하시고 일시정지 하시고, 네, 이제 일시정지 푸시고 이제 저와 문제를 푸는 거죠. 문제 26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중에서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축이 항상 주자속의 축과 수직이 되면서 자극편 왼쪽에 있는 주자속은 증가시키고 오른쪽에 있는 주자속은 감소시키는 편자작용이에요. 편자작용 동그라미. 편자작용을 하는 그 전기자 반작용. 요거는 사실 처음 나왔어요. 이번에. 여기서 자극편 왼쪽에 있는 주자속은 증가시키고 오른쪽 편은 주자속은 감소시킨다의 줄을 치고 편자작용이다. 그러면 이거 답은 3번이에요. 교차 자화작용. 이론적인 설명들은 제가 표를 가지고 그 내용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그 표를 가지고 온 거는 제가 이제 여러 각도에서 묻는 것들 다 종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올지 모르고 사실 그때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직축 반작용, 교차 자화작용, 횡축 반작용, 뭐 거기에 설명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는 내용 한번 보시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제가 아마 그 영상을 오후 타임에 우리 그 이론들만 모아서 강의하는 거에 아마 강의가 돼 있을 겁니다. 네, 여기서 답은 3번입니다. 교차 자화작용. 27번 문제 읽으시고 일시정지합니다. 일시정지 이제 푸셨을 거고, 제가 이제 문제 27번 설명을 드릴게요. 동계발전기의 계통에 병렬로 접속시킬 때 관계 없는 것이에요. 주파수 관계 있고, 위상 관계 있고, 전압 관계 있죠. 전류가 관계 없습니다.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나오면 조금 바꿔서 낸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풀 수가 있을 겁니다. 28번 문제 읽으시고 일시정지. 네, 푸시고 28번 문제 설명해 드릴게요. 삼상 동기발전기 전격 전압은 6600V, 전격 전류는 240A. 이 발전기 계좌 전류가 100A일 때 무부하 단자 전압은 6600이고 삼상 단락 전류는 300A이다. 이 발전기의 전격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를 흐르게 하는데 필요한 계좌 전류의 값은, 그래서 여기 우리 단락비 KS는 IM분의 IF예요. 전격 전류분의 계좌 전류. 이거를 다시 쓰면은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이거를 다시 동기 임피턴스 분의 1로 이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요거는 다 외워 놓으세요. 요거는 그냥 저번에 이거 하나만 외웠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요걸 다 외워 놓으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우리가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S가 빠졌는데 KS는 여기 계좌 전류, 여기 위에 100A의 계좌 전류 가져오고 전격 전류는 300은 뭐냐면요. 이 단락 전류예요. 여기 보면은 단락 전류에 전격 전류 200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때 여기 계좌 전류잖아요. 계좌 전류가 몇 암페어인가? 전격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가 흐를 때의 계좌 전류. 여기서 보면은 계좌 전류 100을 줬고 이 I에 그때의 전격 전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은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대각으로 계산을 합니다. IM분의 100이고 240분의 300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240 곱하기 100을 한 거에 나누기 80을 하면은 240 곱하기 100에 100을 한 거에 나누기 300을 하면요 80A가 나옵니다. 이때의 전격 전류예요. 한번 훑어보세요. 여기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식은 제가 여기 표시하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이때의 그 계좌 전류와 이때 흐르는 단락 전류에 대한 계좌 전류인 거예요. 그래서 단락 전류에 대한 계좌 전류를 IN으로 여기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요거 대각 구하는 건 아시죠? 이게 저번에 여기 분수로 요렇게 좀 표현해서 그런데 이, 240 곱하기 100을 하고 내항은 내항, 외항은 외항에서 IN을 빼줘가지고 계산해도 돼요. 내항은 내항, 외항은 외항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일단은 제가 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을 풀 수가 있는데 일단 표준을 얘기하는데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하세요. 이거를 또 하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는 수학적 지식이 좀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전기기능사 같은 경우는 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가 처음에 알려준 방법으로 계산하십니다. 이걸 분수로 다시 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은 80A. 그래서 3번입니다. 지금 A4지 종이에 지금 답 20문제 체크해놓고 지금 문제 여러분들 풀면서 이게 동그라미 틀린 거 세모 이렇게 이제 애매모호한 거 세모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문제 푸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29번 푸시고 일시정지. 일시정지 풀고 답은 여기서 뭐예요?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부월지 계정기 설치 비지는 변압기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30번 문제 푸시고 일시정지. 예, 답은 여기서 문제 30번은 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정상적인 병렬 운전을 위해 각 변압기 저항과 리어 테스비가 같아야 한다. 맞고요. 기본 원리는 패러데이 법칙과 렌치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최대 효율 조건은 부하선과 무부하선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네요. 변압기 철심 재료는 히스테리시손을 줄이기 위해서 철심을 적층한다라고 돼 있어요. 규소 강판을 사용하는 게 히스테리시손을 줄이는 거고 성층 철심하는 게 그러니까 그 성층 철심 적층하는 게 우리가 에디 커런트 로스 그러니까 와류손을 줄이기 위한 거죠. 여기서는 규소 강판만 사용한다 그랬으면은 히스테리시손이 맞는데 지금 이 내용 설명 자체로는 그 와류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이게 답은 4번입니다. 문제 31번 푸시고 일시정지. 네, 여기서 31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1차 측 건선이 50회, 전압 444V, 주파수 50Hz, 전격 용량이 50kV인 변압기 정연파 전원에 연결되어 있다. 철심에서 교변하는 정연파 자속의 최대 값은 그래서 우리 이 E는 4.44 F파이 N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얘는 지금 거꾸로 써놨는데요. FM 파이라고도 해도 되고 뭐 순서 바꾸는 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서 파이 M을 끄집어 빼면은 2가 위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밑에 깔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이 M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는 444, 그 다음에 4.44 곱하기 50Hz 주파수, 그 다음에 50회를 준 거죠. 그죠?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0.04 웨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50kV는 사실 여기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 보기에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보기를 가지고 다 쓰는 문제가 있고 몇 개만 골라서 쓰는 문제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 32번 문제 푸시고 일시정지. 예. 32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난이도가 그래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되게 여러 번 계산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P는 VI 코사인 섹타 이것만 알고 건수비랑 그 다음에 2차 전류로 1차 전류로 그러니까 2차 전류로 환산하는 거 2차 전류로 환산하는 것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은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표로 만든 그것만 알고 있고 VI 코사인 섹타 P는 VI 코사인 sek타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나왔던 문제, 우리가 나왔던 문제기도 해요. 유사 문제가. 근데 이게 일부만 물어봤지 이렇게 지금 꼬아서 내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기 용량 20kV인 단권 변압기. 1차 전압이 4000V이고 2차 전압이 4400V예요. 부하 역률이 0.8일 때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변압기 손실은 무시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P1 여기서 공식을 그대로 여기 위에서부터 밑으로 설명을 할게요. P1은 V1 I1이야. 그러면 P1은 V1 I1은 20kV라고 주어졌고 여기서 V1은 4000V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I1은 이 식을 가지고 변형하면은 I1은 V1분의 P1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볼트로 다 있기 때문에 KVA도 우리가 VA로 이제 1000을 10의 3승을 해주면은 2만이 되죠. 2만에 1차잖아요. 여기 1차니까. 그래서 4000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5A가 나오고요. 단권 변압기 건수비는 좀 달라요. 그래서 A는 V2 빼기 V1분의 V1. 요거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요 문제로. 기억이 나실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I1은 우리가 이제 계산해 놨고, 그 다음에 여기 건수비를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단권 변압기의 건수비. 그래서 건수비는 V2 빼기 V1분의 V1. 그래서 여기 V1이 400이죠. 4000이죠. 그러면 여기 4000 넣고, V2가 4400 빼기 V1이 4000.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10이 나옵니다. 그러면 건수비가 10이에요. 그러면 여기 I1의 그 전류를 구했고, 그 다음에 I2의 전류는 건수비만 알면은, 건수비와 그 1차 전류를 알면은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 그래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10 곱하기 5를 하면 50A가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V2 값을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P2는 P2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P1은 알았지만 이제 P2를 알아야 되니까 P2는 V2 I2 코사인 섹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V2는 주어졌잖아요. 4400. 4400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구한 50A를 넣고 곱하기 여기 0.0률 0.8을 하면은 17만 6천 와트가 나오는데 여기 뒤에서 단위는 킬로와트로 물어봤기 때문에 K를 붙이고 0 3개를 빼면은 176kW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이거를 이 문제가 사실은 기술사 문제에서도 유사하게 이게 나와요. 이런 문제가 단답형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게 아주 가끔씩 나오는 문제,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냥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맞히고 이거 틀려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 단권 변압기 문제는 곧잘 나와요. 그래서 그 나오면은 이게 못 푸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33번 문제 읽으세요. 일시정지. 네. 33번 문제는요. 다음은 무부하시 변압기 벡터도래. 벡터도. 네, 이런 걸 벡터도라고 하는데 이때 I1은 여기 I1, I2, I3 잘 안 보이죠?
다시 여기는 I1, I3, 여기 I2입니다. 그다음에 이 축을 횡축을 우리가 종축을 우리가 자속이라고 했고, 여기 E는 우리가 그 횡축을 우리가 그 기전력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기전력. 이럴 때 우리가 무부하 상태에서의 벡터도는 I1은 여기 I1은 우리가 자화 전류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I2는 우리가 철선 전류. 그 다음에 자화 전류와 철선 전류가 만난 거에 벡터 합을 하면은 우리가 여자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 전류 되게 변압기 하면서 전동기 하면서 우리 그 다음에 그 동기기 하면서 우리 되게 많이 들었던 말이잖아. 이 벡타도를 가지고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I1은 우리가 자화 전류, 이 그 자석축에 있으니까 자화 전류인 거예요. 자석을 만들어내는 전류긴 한데 자화 전류. 그 다음에 I2는 우리가 철선 전류.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벡터 합은 우리가 여자 전류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I1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I1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화 전류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외워 놓으세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33번 문제 푸시고 일시정지. 네. 이제 문제 34번 2차 전화 200V, 2차 권선 저항 0.035옴, 2차 리액턴스 0.045옴인 유도전동기가 3%의 슬립으로 운전 중이라면 2차 전류는 이거 18년도인가 19년도 1회차인가 나왔었던 문제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공식 그때 외워 놓으라고 했어요. 그때 외워 놨으면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워낙 공식이 좀 복잡하잖아요. 이게 I2는 루트의 슬립의 2차 저항 R2의 자승에 곱하기 X2의 자승에 E2인데 이거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공식 하나를 외우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유도를 못하면 식을 유도해서 만들지 못한다면 그냥 외워 놓으세요. 이 식을 제가 유도하는 거는 제가 15년도 16년도 때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렇게는 공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냥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풀어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요 I2 식은 제가 외우노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S는 여기서 슬립이 0.03이죠. 0.03에 R2는 몇이에요? 0.03이잖아요. 그러면 0.03분의 0.03의 자승인 거예요. 물론 가로를 해주고, 그 다음에 X2는 여기 리액턴스잖아요. 그래서 0.004의 자승이 되고, 여기 이 2는 뭐예요? 200이잖아요. 그렇게 계산해서 두드리면은, 계산기로 두드리면 200A가 나옵니다. 그 답은 3번. 35번 문제 푸시고 일시정지. 예, 35번 같은 경우는 가정용 선풍기나 세탁기 등에 많이 사용되는 단상 유도 전동기죠. 이거는 뭐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2번 콘덴서 기동형. 답은 2번입니다. 콘덴서 기동형. 여기서 뭐 영국 콘덴서 기동형, 이게 영국 콘덴서 기동력이 보기에 있네요. 여기서 영국 콘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콘덴서 기동용이 아니고 가정용 세탁기나 잠깐만, 제가 헷갈리네. 가정용 세탁기나 선풍기 등에 많이 사용되는 단상 유도 전동기는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나왔어요. 만약에 영국 콘덴서 전동기가 없었으면 콘덴서 기동형인데, 여기서는 영국 콘덴서가 나왔기 때문에 영국 콘덴서 기동형이 콘덴서 전동기가 더 정확한 답입니다. 요거는 지금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정용 세탁기, 선풍기 이렇게 얘기하면 콘덴서 기동형을 그냥
썼는데 여기 0구자가 붙었어요. 0구가 붙은 거를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3번. 저도 지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영구 콘덴서형은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할 때뿐만이 아니라 운전할 때도 항상 콘덴서를 기동 건선과 진열로 접속해 사용합니다. 토크가 균일하고 구조가 간단하면 역류율이 좋아 소음이 적고 선풍기, 세탁기, 음향 플레이어 등의 가정기구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만약에 얘가 없다 그러면 콘덴서 기동형, 있다 그러면 영구 콘덴서 전동기. 오늘 하나 더 외워놓으세요. 요거 좀 새로운 문제네요. 36번 문제 푸시고 일시정지. 네, 36번은 15kW 60Hz 4극의 3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전부하가 걸렸을 때의 슬립 S 4%라면 이때의 2차 회전차 측의 동선은, 우리 PC2는 SP2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공식 보면은 PC2는 SP2, 이거 뭐 바꿔쓰긴 했지만은 여러분들 외운 대로 그냥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 P2 15kW에 슬립 0.04를 곱해주면 0.6kW가 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37번 문제 푸시고 일시정지. 네, 37번은 세이딩 코일형 유도전동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틀린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역률과 효율이 좋고 구조가 간단하여 세탁기 등 가정용 기기에 많이 쓰인다. 세이딩 코일이 아니죠. 이건 아까침에 콘덴서 기동형 또는 영국 콘덴서 기동형, 여기 영국 콘덴서형 여기 나왔었죠. 영국 콘덴서형. 여기서는 영국 콘덴서형이 없다 그러면 콘덴서 기동형이고 있다 그러면 영국 콘덴서형인데, 여기서는 지금 세탁기 나왔는데 세이딩 코일형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세이딩 코일형도 있고 콘덴서 기동형도 있고 그죠? 분산 기동형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잖아요. 4가지인가 5가지. 기억나시죠? 그리고 회전자 농용 설치, 그 성춘천식 및 몇 개의 돌국이 되어 맞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린 겁니다. 38번 문제 읽으시고 일시정지. 네. 38번 주파수 60Hz인 3상 4극 유도전동기가 있다. 슬립이 4%일 때의 전동기 회전수는, 이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N은 그 NS 곱하기 1 빼기 S, 그죠? 여기서는 먼저 바꿔서 썼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동기속도를 먼저 구하고 1800, 그 다음에 동기속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1 빼기 슬립 0.04 하고 동기속도를 여기다 넣으면은 1728 RPM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익숙하시잖아요. 그죠? 39번 문제 읽으시고 일시정지. 39번 반파 종류회로에서 변압기가 2차 전압의 시로치를 2라고 할 때 직류전류 평균값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파이분의 루트 2의 2고, 여기서 보면은 직류전류 반파 종류죠. 반파 종류의 직류전류 평균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답이 몇 번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몇 번? 여기서는 요거잖아요. 요게 답이에요. 요게. 왜냐면 이 ED가 여기로 내려오고, 그죠?
그 ED가 파이의 루트 2잖아요. 그래서 파이의 루트 2의 그 R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이 4번이 됩니다. 4번. 요거는 제가 단상 반파 전파, 삼상 반파 전파 이거 공식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외워 놓으시고, 그때 제가 이 결과식만 가지고 외워 놓으라고 했었는데 뭐 지금 보니까 그냥 전체 다 외워 놓으세요. 모르시면. 그래서 그냥 공식을 이제 반파 정리 나왔다 그러면 그거 빼가지고 쓰면 되고,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그 나는 이거밖에 몰랐다, ED는. 그러면 파이분의 루트 2, 파이분의 루트 2만 찾아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거기서 우리가 i는 r분의 v라는 오음의 법칙 있죠. 그것만 가지고서 i는 r분의 v잖아요. 그럼 파이분의 루트 2 넣고 r분의 v인 게 어디 있어요?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것만 알아도 되고, 앞에 거에 요것만 알아도 되고, 뒤에 거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문제 딱 나왔다고 당황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걸 가지고 쥐어 짜내면 대부분 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40번 문제 읽으시고 정지하시고 일시정지하시고, 예, 40번 다음 중 직선형 전동기, 직선형은 우리가 리니어라고 영어로 써요. 리니어. 그래서 직선형 전동기는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요거 처음 나온 문제예요. 처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태핑, 서브 모터까지는 우리가 나왔었는데 그 리니어 모터는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모터 잠깐 읽어드리면은 전기 에너지를 회전 운동이 아닌 직선 운동을 변화시키는 전동기고, 기존의 회전형 모터를 평면 구조를 확장한 거고, 엘리베이터, 전동식문, 차기 부상 열차 등에 이제 활용이 된대요. 그래서 직선형 전동기 나왔다. 리니어. 리니어가 우리가 이제 리니어하다라는 거, 우리가 선형에 선형을 우리가 리니어라고 하는데, 그거의 의미를 우리가 직선형 전동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이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9년도 2회차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몇 개나 맞으셨나요? 제가 저와 공부하면 최소 60점은 맞는다고 했어요. 16개, 12개요. 그리고 못해도 75개는 맞아야 되는데, 여기 문제는 사실은 한번 볼게요. 하나, 두 문제. 얘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두 문제. 얘도 헷갈릴 수 있는,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세 문제. 얘도 틀렸다고 보고 네 문제. 얘 풀 수 있는 거고, 풀 수 있고, 풀 수 있고, 다섯 문제. 얘 풀 수 있고, 풀 수 있고, 풀 수 있고, 풀 수 있고. 얘도 틀렸다고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그냥 제가 마이너하게 풀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6문제 틀리는 거예요. 6문제 틀리셨나요? 그러면 70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뭘 공부하더라도 확실히 공부하고 외운 거를 정확하게 왜냐면 아까침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세이딩 코일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근데 우리가 콘덴서 기동형, 연구 콘덴서, 이거 역률 좋고 간단하고 세탁기, 가정용에 쓰이는 거 우리가 세이딩 코일형이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모르더라도 얘는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정확히 외워 놓으시면은 어떤 거 아는 거 하나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틀린 거 찾는 거는 쉽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자신감이 붙고 그냥 이제 내가 공부한 거에 그냥 추가되는 문제들 한두 문제씩 넣으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진짜 뭐
50점 이하 나왔다. 그러면은 전기기기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지금 이 18년도, 그러니까 15년도서부터 16년도까지 5문제씩 나간 게 사실 키예요, 키. 왜냐면 제가 그걸 레인지가 되게 넓게 이제 그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서 천천히 왔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제가 막 빨리 오고 그 10문제씩 나가다 갑자기 20문제씩 막 나갔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 영상을 그 4월 달에는 다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영상 아마 보실 때쯤 되면은 벌써 여러분들이 4월 달일 건데, 저는 지금 이거 3월 달에 찍고 있어요. 3월 달에. 왜냐면 제가 이제 바쁘기 때문에 미리 전에 지금 다 찍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한 번에 다 업로드 한다고 해서 또 볼 사람만 이제 보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 아침에 제가 이렇게 6시에 오픈해 놓으면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3분이 계세요. 3분. 정확히 3분. 3분은 되게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아마도, 왜냐면 제가 매일 아침에 제가 7시 조금 안 돼서 눈 떠가지고 이제 조회수를 딱 보면은 딱 3개가 적혀 있어요. 3개. 그 3분은 반복해서 보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 정확히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이렇게 딱 찍히고서는, 그리고 또 한동안 안 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말 지나고 나면 그게 한 30회, 40회, 어떤 거는 뭐 한 60회, 70회까지도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약한 부분들은 이제 반복해서 보시는 거죠. 그 동영상의 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들한테 흡수만 되면은 저처럼 이렇게 문제를 고를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고, 저도 물론 뭐 제가 다 알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먼저 길을 걸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뭐 학원 강사도 아니고,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실무 경험을 알려주려고 하고, 지금 전기기기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실무 경험과 좀 접목해서 알려드리려고 만든 영상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좋게 봐주시면서 이렇게 제 영상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